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로아큐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큐탄은 이제 스위스 로슈사에서 개발한 약물이고요. 지금 사용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로슈사는 국내에서는 철수를 냈고, 특허가 풀리면서 카피약을 만드는 한국 제조사에서 그 아이소트레티노인 그 제품들을 다양한 상품명으로 판매 중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로아큐탄의 그 피지세포의 작용 원리. 로아큐탄이 이제 주로 여드름에 많이 쓰이죠. 그러면 이제 여드름에 처방을 하면 피지가 상당히 줄고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여드름에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이 피지세포의 그 작용 원리는 밝혀지지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 세포 사멸을 촉진함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지선을 발달시키는 데는 그 IGF가 작용을 하고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이소트레티노인이 셀 내로 들어가면 올 트랜스 레티노이క్ 애시드로 바뀌네요. 그냥 그 13시스 레티노이ክ 애시드가 아니라 그래서 올 트랜스 레티노이ክ 애시드로 바뀌고 그 셀 내에 있는 그 셀룰라 레티노이ክ 애시드 바인딩 프로테인 2와 결합을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라르 그 DNA에 붙어 있는 라르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P53이라는 물질이 증가됨으로써 카스페이즈 3가 증가하고 그래서 그 피지선이 파괴된다. 피지선이 이제 그 파괴돼서 없어지는 거죠. 세포 사멸. 세포 사멸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일어나는데 암세포가 조금 생겼다 했을 때 세포 사멸에 의해서 암세포가 없어지고요.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이제 증가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P53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쪽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을 하게 되면 P53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세포 사멸이 오더라. 요게 핵심이겠습니다. 로아큐탄에 의해서 그 세포 사멸이 이제 피지선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다양한 세포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요 부분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피지세포에서의 아포토시스,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베이살셀 카시노마 신드롬에서 아포토시스가 온다고 하고요. 차일드후드 뉴로블레스토마에서도 아포토시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루케미아 쪽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멜라노마 셀 쪽에서도 그 세포 사멸 효과가 있고 이건 정상적인 케라티노사이트도 일부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의 그 세포 사멸이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적 측면에서 또 세포 사멸도 있는데 기형아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태아에 있는데 그 신경세포 뉴럴 크레스트 셀에 세포 사멸이 발생함으로써 태아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형아가 발생할 수가 있고 우울증과 관련된 그 신경세포가 그 히포캄팔 에리어 쪽 신경인데 이쪽도 세포가 파괴되니까 우울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지기 탈모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정적 측면의 세포 사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과선,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또 호르몬을 억제해서 ACTH를 억제하겠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나 호르몬 쪽이 또 그 감소하는 효과도 좀 부정적인 세포 사멸과 관련된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과 그 무관한 부작용으로는요, 요 부분도 좀 중요한데, 그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고요.
증가된 P53이 그 아쿠아포린 3를 세포막에서 증가시키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해진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대사에 관여해서도 건조해진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그 두통이 올 수가 있는데 두개강 내압,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P53이 증가가 되면 아쿠아포린 1을 세포막에서 증가시켜서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의 그 액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로아큐탄 복용자의 25%에서 고지혈증이 생기는데 간에서 VLDL 생성이 증가돼서 고지혈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 재생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로아큐탄을 복용했을 때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박피나 레이저 박피나 화학 박피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죠. 피지선에서 로아큐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선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지 세포를 이제 사멸시키죠. 그럼 이제 피지가 감소하겠고, 안드로젠 리셉터 자체도 이제 감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엔자임 자체의 기능도 80% 정도 감소를 시키고요. 요거는 다 이제 피지 분비량의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공 쪽이 가곽화되면서 그 피지 배출을 막는데 이러한 가곽화되는 것도 정상화를 좀 시키고요. 그리고 피지가 감소가 되니까 그 여드름이 이제 그 배지가 되는 피지가 없으니까 균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2차적으로 균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항염 쪽 효과가 있는데 피지 자체에 의해서 염증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여드름균 자체에 의해서 염증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염증의 대표적인 이제 중간 물질이 NF-카파비인데 이 부분도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F-카파비도 억제를 하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 로아큐탄을 복용을 하면 여드름이 생기는 4단계 있죠.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모공 쪽에 가각화로 막히고 균이 증식하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껴져서 피지와 이제 진피가 닿으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이런 모든 단계를 억제한다. 그래서 여드름 발생 단계, 4단계를 다 억제해서 효과가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은 그 과거에는 그 낭포성 여드름이나 아주 심한 여드름에만 이제 처방을 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드름 흉터 발생과 여드름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고려할 시에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면 중등도 여드름부터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파마시에 이 논문이 있고요. 그 논문이 요 밑에 있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로아큐탄, 로아10이라고 적혀 있죠. 로아큐탄이고 그 로아큐탄에 대한 그 의학정보원의 약전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증의 여드름에 그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과 의사분들도 가급적 심한 여드름만 썼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덜 심한 여드름에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이제 다른 중대한 부작용이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된다 하면 뭐 금기약이 되든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약이 나온 지 한 40년이 되고 30년간 사용했던 논문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추세는 덜 심한 여드름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등도에서만 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여드름에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용량이 지금 이제 10mg인데 킬로그램당 0.5mg을 사용한다 하면 30mg을 쓰죠. 그럼 3알이 되죠. 근데 요즘에는 보통 다 하루 한 알 정도 처방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사용량이 피부과에서 보통 처방을 하는 용량이 10mg이라 하루에 이 용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용량으로 그 심할 때 복용하고 1, 2주 끊고 또는 한두 달 끊고 또 올라올 때 복용하고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지 용량으로 그 심한 경우에는 뭐 2mg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12알이거든요. 사실 12알까지는 저도 처방해 본 적은 없고 6알까지는 처방을 해보았지만 요즘은 그냥 한 알, 하루 한 알 정도 처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형아 유발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그 신경 크레스트, 뉴럴 크레스트의 세포 사멸에 의해서 기형아가 될 수가 있다. 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에서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 복용에 의해서 과량을 복용하면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증세로는 뭐 피부 건조, 이제 다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피부도 건조해지고 입안의 점막도 건조해지고 코의 점막도 건조해지고 코피가 날 수 있고 눈도 건조해지고 컨택트 렌즈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점막도 건조해지고 점막은 뭐 우리 몸의 입안이나 코 속이나 또는 이제 입 안에 이제 더 들어가면 위장관 쪽도 점막이죠. 이제 그런 쪽도 건조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트는 구순염이 아주 흔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 아까도 언급됐듯이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월경 이상이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성지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혈뇨나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다. 12세에서 17세까지는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드름에 보통 쓰지는 않고요. 린선이나 피부과에 중증 각질 질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세에서 17세에서도 쓰기도 하고 보통 여드름에 쓸 때에는 보통은 이제 18세 이상 키가 다 컸을 때 사용을 하고요. 조기 골단 폐쇄도 저용량보다는 이제 고용량 장기간 투여시 키가 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치료에서 이 약을 쓰고 한 1주 정도 악화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로아큐탄의 이제 반감기가 12시간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면 이제 없어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주 미비한 양이 이제 혈중에 남게 되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헌혈을 하면 안 되고요. 임신도 한 달 이후부터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알코올을 좀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이 테트라사이클린류인데 이제 요거와 같이 복용을 하면 뇌합 상승에 의한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복용하는 것은 금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유부에서도 금기이고요. 메이보미안 글랜드는 이제 입술에 피지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공과 연관이 없는 이제 그런 셀에서도 세포사멸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거 P53이 증가되더라. 그래서 세포사멸이 온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뉴로블레스토마 트리트먼트에서 세포사멸로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 고지혈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운드 힐링을 억제한다. 그래서 피부과 치료에서 박피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맨 밑에는 이제 P53의 진에 의한 타겟 진에 의한 효과가 유발되는 거와 기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로아큐탄 쪽 비타민 A나 레티노이드가 피부과에서 사용된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73년도 그쯤에 이제 13시스 레티노익 애시드가 스터디가 됐죠.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 건 한 40년 전부터. 네, 오늘은 로아큐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로아큐탄은 피부과에서 여드름에 많이 쓰는 약이고 향후 사용이 조금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면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